전 세계 탑티어 제약사인 일라일리와 무려 9천억의 기술 수출 계약을 최근 체결했습니다. 거기다 후속 모멘텀으로 탈모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고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핫한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펩트론 날아가는 거 들어오셨죠? 그 비만 치료제도 만들고 있는 임상을 실험하고 있는 제약사, 거기다가 시가총액은 9천억인데 기술 수출은 9천억 이상 해놓은 그런 제약사가 있습니다. 바로 올릭스입니다. 오늘은 올릭스에 대해서 전격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줄 추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일라일리 아시죠? 일라일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무려 9,116억입니다. 현재 올릭스의 시총인 9천억을 생각을 했을 때 거의 잭팟급의 기술 수출이었죠. 지난 2월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점상을 2번 연속 가는 등 좀 많은 폭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좀 가열됐을 때 접근하기는 어려웠지만 현재는 거의 2달 가까이 2달 넘게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좀 기회다 싶어서 좀 올릭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올릭스에 대해서 종목을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라일리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 쪽에서만 본다면 요쪽이 헬스케어인데 S&P 요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 크기인 거 아시죠? 요게 일라일리고 옆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있고 밑에 화이자도 있고 암젠도 있는데 다른 제약사 다 한 4-5개 합친 거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1등 기업이 이렇게 올릭스의 기술을 알아봐 줬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올릭스를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매수 추천 사유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거 1번은 말씀을 드렸고 2번으로 후속 모멘텀도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도 후속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탈모 치료를 하면 이거는 노벨 의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 탈모인들의 평화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치료제가 된다면 아주 큰 기술 이전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탈모가 완벽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좀 핫하죠. 인벤티지랩, 그전에는 펩트론, 그다음에 요즘엔 D&D 파마텍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아주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는데 요 올릭스에서도 관련된 약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시가총액이 기술 수출하고 나서도 그렇게 좋지 갑자기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펩트론. 네. 펩트론도 이게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면 물론 이렇게 처음 한번 이렇게 급등 이렇게 기술 수출을 했을 때 펩트론이 한번 급등을 한 적은 있지만 잠시만요. 좀 보시려면 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2023년에 기술 수출했을 때 이렇게 이게 얼마 안 오는 것 같지만 사실 7,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4배 올랐나요? 4배. 7배 올랐나요? 7배 정도 올랐는데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동그라미 이것도 얼마 안 빠진 것 같지만 반토막 난 겁니다. 이때 지나가 보니까 이때가 얼마 안 빠진 것 같지 이때 반토막이 난 겁니다. 5만원에서 25,000원까지. 그 뒤로 다시 25,000원에서 지금 21만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다고 어떤 회사가 잭팟 기술 수출을 해서 급등했어요. 그걸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한 6개월 조정 볼 수도 있고 1년 조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보면 나중에 보면 25,000원짜리가 이렇게 21만원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올릭스도 지금 2월 달에
급등했죠. 6월달에 이때 기술 수출이 이때 나와가지고 거의 뭐 15,000원에서 6만원까지 4배 정도 올랐는데 4배 올랐다고 이렇게 4배 올랐으니까 끝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펩토론처럼 나중엔 뭐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지금 무조건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9천억인데 기술을 9천억을 했어. 물론 예전에 뭐 한미제약도 그렇고 이렇게 기술이 반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니면 알테오젠처럼 아니면 페트론처럼 이렇게 뭐 10배, 100배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100배 갈 주식 추천드립니다. 뭐 그런 사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만약에 어떤 주식이 100배를 간다면 아까도 저번에도 인벤트지랩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식이 100배를 간다면 그거는 아마 제약바이오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봐도 몰라요. 모르지만 계속 보다 보면 눈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요게 제약바이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얘네는 사짜다, 얘네는 좀 정말 기술력이 있네,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레포트도 많이 보고 IR도 많이 참석하시다 보면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뭐 IR 개인이 IR을 뭐 어떻게 가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저 안 되면 뭐 기관 투자자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농담이고요. 아무튼 좀 많이 레포트라도 좀 많이 보시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알테오젠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벤트지랩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요즘 많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인벤트지랩, 그 다음에 뭐 D&D 파마텍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주식이 또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바로 올릭스. 그 다음에 또 뭐 다음에 또 영상을 찍겠지만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지아 이노베이션입니다. 지아 이노베이션도 아주 나중에 또 영상을 찍을 텐데 이것도 좀 정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올릭스 분석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과거 제 영상 인벤트지랩 급등하기 전에 추천한 영상, 그 다음에 D&D 파마텍도 제가 추천했던 그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올릭스, 다음엔 또 지아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릭스로 돌아와서요. 네, 네, 그렇고요. 뭐 이렇게 약간 제가 대본을 써서 방송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좀 글을 읽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좀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릭스는 이거 CRNA 이 제가 그 주식 전문가지 제약바이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정확하게 요거는 잘 모릅니다. 저도 공부해 가면서 조금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아마 DNA보다 더 좀 세부적인 그런 걸 겁니다. DNA 뭐 세포 안에 뭐 DNA가 있고 또 DNA 또 보다 더 작은 개념 뭐 RNA라고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뭐 신약 개발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이거 너무 지치고 그렇다고 뭐 너무 겉핥기식으로 공부해도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미국 제약사 일라일리와 9,100억에 한 거는 메쉬입니다. 메쉬가 뭐냐면 메쉬라는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웬만한 제약바이오 그 타이틀 달고 있으면 웬만하면 저 다 메쉬 요 신약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 간염, 그러니까 대사가 이상성 지방에 간염이 생기는 거를 메쉬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비알코올성 술을 안 처먹어도 생기는 간염,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메쉬라고 대사 이상성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데, 요게 웬만한 제약바이오 한다는 사람 그 회사들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만큼 시장이 크구나. 이거 한번 대박이 나면
엄청 큰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 메시 적응증 치료제 이거를 일라일리 9,100억에 기술 이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탈모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게 2020년인가 21년도에 대표님이 IR 하는 걸 그 현장에서 오프라인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흉터 치료제도 그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습식 항반변성 치료제로 원래 좀 대표님이 좀 많이 밀던 회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방면성 밀었던 회사가 삼천당제약도 있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있는데, 사실 항방면성은 요즘은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저 SC 피하 주사제 그 플랫폼으로 대박 기술 수출 6조를 하면서 대박이 난 거고, 삼천당제약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거의 일라일리가 자꾸 아일리아라는 그 약이 원래는 항반변성, 요즘 노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질환인데, 그 항반변성 치료제가 아일리아인데, 그 아일리아가 특허가 끝나가지고 그거를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알테오젠과 그다음에 올릭스, 그다음에 삼천당제약 요런 애들이 한때 핫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올릭스도 요 항발면성 관련돼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요 메시 치료제 요쪽으로 핫해진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일라일리와 계약을 맺는 내용. 일라일리와 이렇게 했다. 올릭스에게 저쩌고 2월 7일 날 저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2월 7일 날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상을 하나, 둘, 그다음 세 번째도 점상은 아니지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한 며칠 쉬었다가 다시 쭉 날아갔죠. 근데 아까 펩트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급등했다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아까 펩트론 다시 볼까요? 펩트론도 월봉으로 보면 요때 7배 올랐다고 했죠. 7배 올랐다가 요때 반토막 난 겁니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은데 반토막 난 거고요. 그 뒤로 다시 10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펩트론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알테오젠 참 추억의 종목입니다. 정말 이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었었고요. 자, 여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가 한 얼마냐? 여기가 한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요때 왼쪽에 좀 찌글찌글한 부분이 10,000원 정도 됩니다. 10,000원 정도인데 요때가 한 12만 13만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13배 올랐죠? 13배 올랐다가 요때 요게 지나가고 보니까 저거 얼마 안 빠진 거겠네 라고 하지만 여기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요 부분이 3분의 1 토막 난 거고요. 13만 원에서 한 4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까지 났습니다. 심한 경우 여기 최고점에 사서 최저점에 팔았으면 4분의 1 토막 난 거고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렇게 버리면 안 됩니다. 알테오젠도 머크사의 SC 그 피하 주사 제형을 6조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했는데 지금 시총이 한 17조 정도 되는데 요때만 해도 기술 수출을 6조를 해놨는데 시총이 2조인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지? 6조를 기술 수출했는데 시총이 2조네.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시총이 2조인 게 잘못됐던가, 아니면 기술 수출을 6조를 했지만 얘네들 분명히 한미약품처럼 또 중간에 또 반환당하고 또 버려지고 그러겠지라고 해서 그래서 주가가 낮은 거죠. 낮았던 거죠. 하지만 이게 계속 기술이 중간에 반환이 안 되고 계속 애들이 돈을 계속 받아가네. 조금씩 중간중간에 돈을 주죠. 한 번에 6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임상 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마일스톤을 받는데,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뭐지? 계속 받네. 뭐 잘 되나 보네 하면서 갑자기 시총이 급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대충
이게 한 3만 원, 여기가 3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3만 원 한다면, 여기가 4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10배가 뭐예요? 15배 정도가 올랐죠. 2년 만에. 여기서 13배가 올랐다면 여기선 15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했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계속 오르지 않고요. 요 4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뭐 펩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벤티지랩도 이것도 인벤티지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보시면 여기서 한 5배 정도 올랐고요. 여기서 5배 올랐고, 여기서 요 구간에서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5배 올랐다, 3분의 1 토막 났다. 이게 기술 주식, 특히 바이오 주식이 어렵습니다. 진짜 정말 좋아 보여서 샀는데 1년 동안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야. 이거는 정말 그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아는 뭐 내부 정보가 있지 않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3분의 1 토막, 그것도 1년 만에 나면 정말 참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나가 보면 요게 요 2달 사이에 요 10,000원에서 12,000원, 12,000원에서 6만원까지 갔으니까 정말 싸게, 뭐 만약에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았다면 5배입니다. 2달 사이에 5배인데 뭐 그냥 대충 15,000원에 사서, 그냥 대충 여기 한 15,000원에 사서 4만원만 돼도 거의 뭐 3배 정도 되죠. 2.5배 정확하게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은, 특히 바이오 주식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신뢰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존버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니라 크리스탈 지노믹스인가요?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크리스탈이라든지 크리스탈 맞죠? 크리스탈이랑 뭐 신라젠, 뭐지, 헬릭스미스, 여러 가지 좀 결국 좀 잘 안 된 뭐 박셀바이오 막 이런 뭐 그런 잘 안 된 걸 잘못 들고 있으면 뭐 나락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할 때는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건 진짜 될 것 같은 종목 한 2개, 최소 2개, 아니면 뭐 3개 정도 종목을 사셔서, 하나가 상장 폐지되더라도 나머지 2개가 아니 하나만이라도 10배를 가면 그러면 큰 돈을 버는 거죠. 뭐 셋 중에 하나만 터져라 하면서 뭐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뭐 지나가고요. 뭐 이게 예전에는 뭐 비알코올성 지방암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대사 이상인가 대사성 지방암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뇌시가 아니라 뇌시라고 불렀어요. 뇌시. 뭐 TMI이긴 한데 뇌시라고 불렸습니다. 뇌시. N에서 M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일라일려 했다. 그리고 자, 탈모 이거 세계 평화를 지켜주는 전 세계 탈모인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요것도 호주에서 지금 이상 A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요게 또 잘 되면 그렇죠. 뭐 저는 탈모는 아니지만 아무튼 잘 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항변변성, 아까 말씀드렸던 항변변성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는데, 이것도 미국 1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비만 치료제랑 그 다음에 뭐 당뇨병 치료제랑 약간 그 지방염 치료제랑 약간 메커니즘이 비슷한가 봅니다. 보통 뭐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방염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가 되기도 하는 약간 그런 정확하게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또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영상도 길어지고, 또 요 부분도 아까 얘기 드렸죠. 이렇게 급등했는데 한 4배 올랐는데 좀 석 달 가까이 조정을 보였고요. 최근에 요거는 이게 글을 제가 어젠가 그젠가 써서 그런데, 오늘 자,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 저 파란색 선이 이게 21선입니다. 21선이고 여기 나오진 않는데, 여기 위에도 61선이 이렇게 걸쳐 있을 겁니다. 이거 아무튼 21선이랑 61선을 오늘
저항선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초적인 저항선이죠. 요 파란색 21선 요거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단기 수급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급등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짝꿍댕이 패턴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컵 위드 핸들, 여기 컵이고 여기 핸들, 여기 핸들이죠. 핸들이 되면 요걸 완성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네, 이거 아주 기초적인 패턴입니다.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컵 위드 핸들, 네, 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라면, 보통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빠지면 쌍바닥인데, 여기까지 빠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빠지지조차 못하고 여기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보다 더 강한 상승 전환 패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월봉으로 봐도 자, 급등 이후에 석 달 연속 거래를 점점 밑에 거래량을 점점 죽여가면서 재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기 한 3, 4년 전에 요때 고점, 요때 물량을 좀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때는 112와 기술 수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권, 요때 코로나 시절인데 요때 했는데, 지금은 기술 수출을 했으니까 또 9천억이라는 기술 수출을, 그것도 글로벌 탑티어 112와 했으니 당연히 여기 넘어가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그러겠죠. 그래서 전 여기서 한번 넥스트 레벨을 주가가 레벨업을, 그럼 그냥 간단한, 뭐 깊게 파고들지 않아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여기보다 넘어야지. 왜냐면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112와 9천억 기술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넥스트 레벨, 네, 노래도 있죠, 넥스트 레벨. 네. 그렇고요. 뭐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돈은 못 벌잖아요. 솔직히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데 아무래도 연구진들, 바이오 연구진들은 또 월급도 세겠고요. 뭐 임상 실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것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뭐 추가 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게 결국 이건 장부상 손실입니다. 좀 내가 주식을 옛날에 또 싸게 찍어주기로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니 그만큼 손실인 거죠. 나는 싸게 나중에 팔기로 했는데 주가가 올랐으니까 나중에 뭐 그냥 장부상으로 뭐 그렇게 손실이다. 또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대충 생각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이 사람 요 투자한 사람도 다 기관 투자자들인데 이 회사가 괜찮아 보였으니까 투자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힘든 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그게 아니라 제3자 유상증자. 바이오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입니다. 제3자 유상증자는. 예.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기술력이, 바이오 기술력이 상당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자기 돈이니까 아깝겠죠. 네. 그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고 IR도 많이 다니고 탐방도 많이 가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 사모펀드,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탐방 많이 다니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좀 유명한 벤처 투자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운용사 그런 데서 어떤 주식을 좀 많이 샀다. 사실 사기 전에 사야 되긴 하지만 했다 싶으면 그 회사를 같이 공부해 보는 게 저는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네, 뭐 이렇게 탈모, 비만, 다양한 파이프라인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기술 수출 금액의 몇 배 이상, 9천억의 몇 배 이상만 해도, 예를 들어 2배만 해도 시총 2조는 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시총, 그러니까 9천억 요게 이 9천억 기술 수출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뭐 탈모 치료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일라일리가 아니라 올릭스 네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경고문도 써드렸지만 여기 밑에 있습니다. 네, 상계글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네,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D&D 파마테 영상 찍은 것도 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김벤트지랩 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따가 그리고 다음엔 이게 또 까먹었네요. 그 무슨 G 이노베이션 아무튼 G 이노베이션 이게 하도 이게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들어. GI 이노베이션. 네, 그것도 한번 공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정말 공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바이오 주식이고, 요거는 20조 시장의 그 알러지 약인데, 알러지 약이라고 이거 무슨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시장 규모도 엄청 큽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이 특이한 병, 그런 약은 사실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몇 명 걸리지도 않는 거를 엄청 큰 돈을 주고선 개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약도 잘 안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약들은 임상을 중간에 다 완료하지 않아도 그래도 임상이 안 끝나도 약이 없는데 어떻게 살려는 봐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임상이 다 끝나지 않아도 환자들에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하죠. 아무튼 네, 이노베이션도 한번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 올릭스. 제가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주시강 시바견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릭스를 전격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랑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미스터 주시강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주시강 시바견 참투자함은 최영민 자문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